누군가의 꿈이 처음 시작된 곳, 그리고 숱한 땀과 눈물 끝에 오랜 시간이 흘러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뒤에 그 꿈의 씨앗을 처음 심어준 분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바치는 무대. 여러분 상상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고 먹먹해지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영웅스쿨에 오신 영씨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웅스쿨 심층 탐구에서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들은요. 한 청년의 과거 경영 기록부터 시작해서 가슴 시린 헌정 무대 영상, 그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이들의 벅찬 감동이 담긴 증언들입니다. 오늘의 미션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서 왜 하필 이 무대가 세대를 초월한 거대한 감동의 물결이 되었는지 그 숨겨진 서사를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깊게 빠져볼 이야기는 바로 임영웅 님이 국민아버지 고 송해 선생님께 바쳤던 눈물의 헌정곡이죠. 그 아버지와 딸 무대에 담긴 숨겨진 서사와 벅찬 감동에 대한 탐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른 방송 무대 하나를 리뷰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에 아로새겨진 은혜, 아티스트로서의 아주 영리하고도 진심 어린 선택, 그리고 그 진심이 어떻게 수백만 명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했는지 그 감정선을 오늘 치밀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영씨 여러분이라면 다들 너무나 잘 아실 그 특별한 인연의 시작 말입니다. 근데 그 운명적인 첫 만남이죠. 맞아요. 임영웅 님이 가수의 꿈을 꾸게 된 그 심장에 거대한 불을 지폈던 결정적 계기가 바로 송혜 선생님이 오랜 세월 지켜오셨던 전국 노래자랑이었습니다. 앳된 얼굴로 어쩌면 조금은 긴장했을 그 청년이 무대에 올라서 당당히 최우수상을 받았던 그 모습 다들 눈에 선하시죠? 네, 정말 풋풋했던 시절이었죠. 무명 시절에 미래를 알 수 없어서 참 막막하기만 했을 때 그 무대에서 받은 인정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컸을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점은 그 최우수상이라는 결과가 지니는 실질적인 무게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무대를 주말에 가족들이랑 웃고 즐기는 친근한 지역 축제 정도로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어릴 때는 그냥 동네 잔치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음악을 평생의 업으로 삼으려는 무명 예술가들에게 그것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하고 냉정한 시험대입니다. 야외 무대 특유의 흩어지는 음향, 수천 명의 관객들이 뿜어내는 아주 날것의 반응, 그리고 무엇보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팔도의 모든 목소리를 들어오신 송혜 선생님 앞이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 예리한 안목 앞을 통과해야 하거든요. 거기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건 단순한 트로피 하나 챙긴 게 아닙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맞다. 내 목소리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하고 객관적인 확신을 획득한 엄청난 사건이었던 겁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막연히 나 노래 좀 세 이런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베테랑 진행자와 대중 앞에서 완벽하게 검증을 받은 거니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청년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을지 상상만 해도 제가 다 덩달아 설렙니다. 그 묵직한 확신이 있었기에 이후에 이어진 춥고 배고팠던 무명 시절의 터널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거겠죠? 맞습니다. 자료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송혜 선생님은 생전에 그 전국 노래자랑 무대를 가리켜서 자신의 교과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교과서요.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수많은 사람의 땀과 눈물, 희로애락이 여과 없이 펼쳐지는 그 무대가 인생을 배우는 텍스트였다는 뜻이죠. 흥미롭게도 임영웅 님에게 역시 그 무대는 단순한 데뷔처가 아니라 인생의 길을 알려준 교과서이자 첫 스승이었던 셈입니다. 시작 전부터 이 두 사람은 같은 교과서를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영화 같은 서사의 시작이네요. 그런데 진짜 가슴을 울리는 클라이맥스는 그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벌어지잖아요. 네, 시간이 참 많이 흘렀죠. 무명의 청년은 숱한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대한민국을 위로하는 대체 불가의 국민 가수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떡잎을 가장 먼저 알아봐 주었던 그 스승, 송혜 선생님을 기리는 무대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 순간의 감정이 어땠을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임영웅 님이 직접 했던 인터뷰 멘트를 생생하게 전해드릴게요. 이 자리에 있는 게 믿기지가 않고 선생님 앞에서 제가 열심히 연습한 노래를 진중한 모습으로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영광이고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그 무대에 오르기 전에 심리적 압박감은 엄청났을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가 되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다시 출발선에 섰던 앳된 청년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을 테니까요. 이걸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보면
수많은 명곡들 중에서 임영웅 님이 왜 하필 송혜 선생님의 노래인 아버지와 딸을 선곡했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해답이 나옵니다. 오, 선곡의 비밀이 숨어 있군요. 솔직히 헌정무대라는 거대한 스포트라이트 앞에서는 자신의 압도적인 가창력을 폭발시키고 화려한 무대 장악력을 뽐낼 수 있는 웅장한 곡을 고르고 싶은 것이 가수의 본능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내심 그런 화려하고 꽉 찬 무대를 기대하는 마음이 한편에 있기도 하잖아요. 워낙 장르를 가리지 않고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분이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뽐내고 싶은 리스크를 완벽하게 배제했다는 것. 왜 그는 굳이 기교를 다 숨겨야 하고 오롯이 감정의 맨얼굴을 드러내야 하는 이 느리고 서정적인 곡을 택했을까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었군요. 네, 이 선곡은 가창의 경연을 넘어선 선배 가수에 대한 예우 그 이상의 치밀하고도 따뜻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는 스타가 아니라 첫마음을 잃지 않고 진심을 다해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아들의 위치를 스스로 선택한 것이죠. 아, 아들의 위치를 선택했다. 자신의 화려함보다 메시지의 전달을 최우선으로 둔 아주 성숙한 아티스트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렇게 분석해 주시니까 그 선곡이 얼마나 수많은 고민 끝에 탄생한 건지 확 와닿습니다. 사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제일 엄하고 무서운 할아버지 앞에서 장기 자랑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떨리는 일이었을 텐데요. 여기서 정말 감동적인 포인트는요. 네, 어떤 부분이죠? 무대에 오르기 전에 남겼던 또 다른 멘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 국민들이 아버지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저 역시 저희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부르고 싶습니다. 영씨 여러분, 이 한마디가 주는 울림이 정말 크지 않습니까? 네, 그 멘트가 바로 오늘 심층 탐구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한 개인으로서 대선배님을 존경한다는 1차원적인 뜻을 아득히 뛰어넘거든요. 의미가 더 확장되는 거군요. 국민 아버지라는 그 거대한 호칭에 가진 시대적 무게를 자신이 온전히 어깨에 짊어지고 노래하겠다는 일종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송혜 선생님은 정말로 전 국민의 팍팍한 삶을 수십 년간 곁에서 어루만져 오신 말 그대로 시대의 아버지였죠. 네, 정말 모든 분들의 아버지 같은 존재셨죠. 단순히 노래를 대신 불러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을 곁에서 대변해주는 매개자가 되었다는 뜻이군요. 우리 영시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응원과 애정,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송혜 선생님께 가졌던 그 애틋한 향수까지 전부 끌어안고 무대에 올랐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네, 자신이 돋보여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대중과 송혜 선생님의 교감이 이루어지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정확합니다. 네, 맞아요. 대형 무대일수록 퍼터머는 자아를 드러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요.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그 공간을 오직 존경과 그리움이라는 감정으로 채웠습니다. 빛의 방향을 자신이 아니라 선생님과 대중들 쪽으로 부드럽게 돌려버린 거죠. 이건 기술적으로 노래를 잘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그날 밤 무대를 지켜보던 순간의 공기는 아직도 피부에 너무 생생합니다. 스튜디오 전체가 일순간 숨을 죽였잖아요. 저도 그 고요함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잔잔한 반주가 흐르고 그 위로 임영웅님의 숨결 같은 목소리가 딱 얹어지는 순간 뒤에서 번쩍이던 화려한 조명이나 거창한 무대 장치 같은 건 다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오직 진심이라는 두 글자만이 화면을 뚫고 나와서 공간을 가득 채우는 기적이 일어났죠. 네, 기교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진심의 영역이었죠. 특히 곡의 가사 중에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대목이 울려 퍼질 때 영시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소절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셨을 겁니다. 네, 저 역시 가슴이 쿵 하고 바닥까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거든요. 감히 전 국민의 마음을 대변해서 부르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혼신을 다해 지켜내고 있다는 게 그 떨리는 눈빛과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의 호흡에서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마치 노래가 아니라 꾹꾹 눌러 쓴 감사의 편지를 직접 읽어주는 것 같았어요. 이 장면이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죠. 과연 예술이 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와 감동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그 해답은 무대를 바라보던 당시 송혜 선생님의 반응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선생님 표정이 정말 잊히지가 않아요. 남겨진 영상들을 꼼꼼히 뜯어보면 선생님께서는 전주가 시작되어서 노래의 마지막 여운이 사라질 때까지 단 한순간도 임영웅님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가만히 미동도 없이 아주 깊은 감동 속에 젖어들어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죠. 정말 가슴이 찢어지면서도 동시에 따뜻하게 봉합되는 것 같은 묘한 표정이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수만 번, 수십만 번의 무대를 바로 곁에서 지켜보신 분입니다. 세상의 온갖 기교와 화려한 퍼포먼스에 익숙한 최고의 베테랑이시죠. 네, 누구보다 무대를 잘 아시는 분이죠. 그런 분의 굳건한 마음을 완벽하게 무장해제시키고 아이처럼 눈물 짓게 만든 것은 폭발적인 고음이라 압도적인 무대 매너가 아니었습니다. 까마득한 후배가 자신이 아주 오래전 무심코 심어주었던 작은 꿈의 씨앗을 이렇게 크고 울창한 나무로 키워내어 다시 자신 앞에 서서 당신이 나의 흔들리지 않는 시작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라고 온몸으로 웅변하는 그 서사. 아, 서사. 네, 그 서사 자체가 100마디 1000마디의 위로의 말보다 더 거대한 파도가 되어서 선생님의 가슴을 때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우리 영웅시대 팬 여러분들이 수많은 레전드 무대들 중에서도 유독 이 아버지와 딸 무대를 더 특별하고 눈물겹게 애틋하게 기억하시는 진짜 이유를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의 아티스트가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 소화해냈기 때문만이 아니네요. 네, 노래 이상의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했죠. 가수의 꿈을 처음 심어준 무대, 그리고 그 무대를 평생 지켜오신 주인공에게 바치는 가장 겸손하고 아름다운 헌정. 무명 시절의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인연이 국민가수라는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완벽하고 따뜻한 원을 그리면서 다시 이어졌잖아요. 바로 서사의 완결성이죠. 대중은 흔히 서사가 없는 기교에는 금방 실증을 내지만 이토록 탄탄하고 아름다운 서사를 가진 진심 앞에서는 기꺼이 자기 마음을 내어줍니다. 맞습니다. 이 완벽한 궤적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가수 임영웅을 넘어서 인간 임영웅이라는 사람의 진짜 인성과 바다 같은 깊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자신의 출발점과 뿌리를 망각하기가 참 쉽잖아요. 네, 초심을 잃기 십상이죠. 하지만 그는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낮은 자세로 고개 숙여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영씨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를 응원하고 곁을 지키는 이유도 바로 이 변함없는 단단함과 따뜻함에 매료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주 예리한 짚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웅스쿨 심층 탐구에서 수많은 맥락을 통해 뜯어본 이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 아버지와 딸 헌정 무대는 단순히 가창력이 뛰어난 후배의 이벤트성 커버 무대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절대 잊지 않고 자신이 받은 무영의 은혜를 유영의 감동으로 되돌려줄 줄 아는 한 청년의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보온의 의식이었습니다. 보온의 의식 정말 가슴에 와닿네요. 우리는 이 무대를 깊게 파고들면서 지식이나 규교를 넘어서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그리고 세대와 세대를 건너뛰며 사람과 사람 사이를 흐르는 묵직한 따뜻함입니다. 진정한 예술의 반성은 결국 그 사람의 됨됨이와 삶의 태도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두 거장의 눈빛 교감이 역사에 남을 명장면으로 증명해낸 셈이죠. 네, 노래가 끝난 후에도 방송국 스튜디오를 넘어서 우리 집 거실까지 짙게 밀려오던 그 묵직한 여운은 바로 두 분 사이에 오갔던 거짓 없는 눈빛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눈빛의 언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잊고 살았던 사람의 정, 그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를 다시금 일깨울 수 있었고요. 결국 이 무대가 훗날 대중음악사에 남길 가장 큰 유산은 세대를 잇는 기억일 것입니다. 세대가 다르고 살아온 시대의 풍파가 달라도 서로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아끼는 마음은 언제나 완벽하게 통한다는 것. 기교로 부른 노래는 유행이 지나면 잊히지만 진심의 바닥에서 길어올린 노래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쉰다는 그 흔들림 없는 명제를 이 무대가 완성해냈습니다. 영시 여러분,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상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작고 보잘것없는 시작을 온전히 믿어주고 따뜻하게 응원해준다면 우리 역시 누군가의 인생에서 송혜 선생님 같은 거대하고 다정한 우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장 위대한 성공이란 높은 곳에 정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돌아갈 곳을 잊지 않고 열어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라는 것을 오늘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네, 깊은 여운이 남는 질문이네요. 그렇다면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머리가 휘끗해진 임영웅님은 또 어떤 어린 후배에게 이런 벅찬 헌정을 받게 될까요? 그 거대하고 눈부신 서사의 다음 장이 벌써부터 가슴 벅차게 궁금해집니다. 영웅스쿨에서 준비한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위로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행!